37대 미국 대통령이 되는 게 1968년이지 않습니까? 리처드 닉슨이 공화당으로 대통령 37대 대통령이 당선될 때 로널드 레이건이 인생 처음으로 대통령 후보 지명전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거죠. 그 다음에 그로부터 또 8년 후 1976년에 또 공화당의 제럴드 포드가 전임자의 자녀 임기인 리처드 닉슨의 자녀 임기 약 2년 한 5개월을 마치고 나서 자신의 임기를 시작하기 위해서 1976년에 공화당 후보로 대통령 후보에 나와서 민주당의 지미 카터한테 패배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리처드 닉슨이 1976년에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결정이 되는데요. 그때 역시 로널드 레이건이 또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전에 도전했는데 실패하고 공화당 후보로 제럴드 포드가 결정됐습니다. 물론 지미 카터한테 대통령 자리를 뺏기긴 했는데요. 하여튼 로널드 레이건은 1968년도와 1976년도에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전에 나서는데 각각 리처드 닉슨 37대 대통령, 그다음에 제럴드 포드 38대 대통령한테 져버려 가지고 공화당 후보 지명에서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4년 후인 1980년에는 드디어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이 돼가지고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당선될 때 1980년에 당선이 됐고요. 태꿈스의 저주에 적용을 받는 대통령이 1840년에 당선된 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으로부터 1960년에 당선된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까지 120년 동안 20년 간격으로 당선된 7명의 미국 대통령이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한 사건의 원인이 되는 저주가 태꿈스의 저주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태꿈스의 저주는 유튜브에 여러 차례 찍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검색하시면 됩니다. 여하튼 태꿈스의 저주의 마지막 7번째 희생자가 1960년에 당선된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인데요. 그로부터 20년 후에 당선된 1980년에 당선된 로널드 레이건은 태꿈스의 저주가 풀린 첫 번째 당선자로 평가받습니다. 태꿈스의 저주가 풀린 첫 번째 케이스죠. 이분은 총은 맞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취임하고 나서 70일 정도 지난 1981년 3월 30일에 총을 맞습니다. 방탄 차량을 탑승하려는데 누가 총을 쐈고 그게 방탄 차량 문에 튕겨져 나온 총알을 레이건 대통령이 맞습니다. 심장을 가까스로 비껴서 통과합니다. 심장을 통과해서 그대로 즉사를 하는데 심장하고 갈비뼈 사이를 가까스로 빠져나가가지고 천우신조로 살아났습니다. 가까운 데 병원에 빨리 후송이 돼가지고 그 당시 1981년도 현대의학 기술로 수술을 받아가지고 살아났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런 설들이 있습니다. 태꿈스의 저주가 풀려난 첫 번째 케이스인데요. 자, 태꿈스의 저주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1813년 10월 5일 미영전쟁 당시 북부전선이었던 캐나다 온타리아주의 테임즈 전투에서 영국군과 같은 연합국을 형성했던 인디언의 쇼니족의 주장 태꿈새가 미국의 총사령관인 윌리엄 해리슨한테 사살당하면서 저주의 말을 남기죠. 뭐라고 하냐? 앞으로 20년마다 1의 자리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리수가 짝수인 연도에 당선이 되는 미국의 대통령은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할 것이다 라고 저주의 말을 남기고, 그 저주를 받았던 미영전쟁 당시에 미국의 총사령관 윌리엄 해리슨이 저주를 받은 대로부터 27년 후인 1840년에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제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 1의 자리수가 0, 10의 자리수가 4라는 짝수인 연도 1840년에 당선됐으니까 1의 자리수가 0이고 10의 자리수가 4라는 짝수인 연도에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저주 희생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1860년 링컨 대통령, 1880년 당선 가필드 대통령, 1900년 재선이 되는
맥키니 대통령, 1920년에 당선이 되는 하딩 대통령, 1940년에 삼선이 되는 루즈벨트 대통령, 1960년에 당선되는 존 F 케네디까지 120년 동안 20년 간격으로 당선됐던 7명의 대통령이 임기 중에 사망한 사건의 원인이 된 저주가 바로 태쿰제 저주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0년 후인 1980년에 당선된 레이건은 총은 맞았지만 수술받았고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상대적으로 인디언들한테 우호적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인디언이었던 쇼니족의 주장 태쿰제 저주가 풀려난 첫 번째 케이스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레이건 대통령 때 인디언들의 생계 수단 중에 하나인 카지노 영업을 허가를 해줬습니다. 인디언들의 생계를 위해서 인디언들이 카지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줬던 대통령이 40대 대통령 레이건, 로널드 레이건입니다. 그래서 태쿰제 저주가 풀려났다라고 보는 설들이 있습니다. 여하튼 레이건 대통령은 그러게 태쿰제 저주가 풀린 첫 번째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정치를 처음에 레이거노믹스라고 하실 겁니다. 레이거노믹스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대표 주자가 레이건이기도 하고요. 이분은 기본적으로 레이거노믹스란 경제정책이 레이건 플러스 이코노미 플러스 폴리스 이걸 합성어로 레이거노믹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분의 기본 정책 방향은 감세 정책입니다. 감세 정책. 개인들이든 법인들이든 세금을 줄여주면 개인들은 소비가 증가하고 기업들은 투자가 증가해가지고 경제가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고용도 창출이 된다. 이런 처방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런 식으로 해서 세금을 줄이다 보니까 이분 레이건 시절에 8년 동안 국가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폭증했습니다. 세금이 줄어드니까 국가가 운영되려면 뭔가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세금이 들어서 레이건 대통령 임기 8년 동안 국가 부채가 그 전에는 9억 달러에 불과했는데 이 레이건 대통령 8년 지나면서 국가 부채가 2조 7천억 달러로 폭증을 했습니다. 천문학적으로 폭증을 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 집권 전에 취임 당시에 국가 부채는 9억 달러밖에 아니었는데요. 이분 임기 8년 동안 국가 부채가 천문학적으로 폭증해서 2조 7천억 달러까지 폭증을 해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제 레이거노믹스를 펼치면서 이제 실업률이 좀 떨어지고 물가도 좀 잡히긴 했죠. 임기 8년 동안. 그런데 이제 꼭 레이거노믹스 때문에 그게 잡혔다기보다는 1983년 당시에 세계 경제 흐름이 경기 자체가 좀 전 세계적으로 호황기 좀 호전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살아났다라고 보는 게 더 유력한 설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레이건 대통령 시절의 레이거노믹스는 어느 정도는 성과를 거둔 경제 정책이었는데 국가 부채가 9억 달러에서 2조 7천억 달러로 천문학적으로 폭증했다라는 그 오점을 남기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이제 한마디로 평가하면 공산주의의 붕괴를 주도하라라는 겁니다. 공산주의의 붕괴를 주도해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산 세력에 대해서 초강경 정책을 펼쳤습니다. 구소련이나 중국이나 이런 공산 세력에 대해서 강경 정책을 펼쳤던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985년에 소련에 어떤 일이 있었죠? 바로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대통령이라기보다는 고르바초프 공산당 서기장에 당선이 되죠. 그래서 고르바초프의 두 가지 정책이 있죠. 글라스노스트,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는 개방이란 뜻이고 페레스트로이카는 개혁이란 뜻입니다. 글라스노스트는 개방, 페레스트로이카는 개혁이란 뜻인데요. 이게 고르바초프 1985년 소련의 공산당 서기장의 기본 정책이었습니다. 과거에 이제 갇혀 있는 폐쇄적인 소련이 아니라 개혁과 개방을 하겠다라는 게 그 고르바초프의 그러한 정책 방향이어서 레이건 대통령과 고르바초프가 1985년부터 89년까지 5차례나 만났습니다. 1985년, 6년, 7년, 8년, 4년 동안 1985년, 86년, 87년, 88년 4년 동안
레이건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5차례나 만나면서 평화회담 이런 것을 많이 하면서 군축, 무기 감축 논의를 많이 했고요. 가장 하이라이트가 1987년 12월 8일 1987년 12월 8일이면 제가 대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인데요. 그때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되기 일주일 전입니다. 1987년 12월 8일에 아주 큰 그 성과물이 나타나죠. 중거리 핵탄두 폐기 조약을 체결합니다. 중거리 핵탄두 폐기에 관해서 미소가 합의를 합니다. 미국과 소련이. 그게 가장 레이건 대통령의 큰 성과고,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산주의의 붕괴를 주도하라 라는 게 캐치프레이즈다 보니까 공산 세력에 대해서 초강경 정책을 펼쳐가지고 그 레이건이 그렇게 강경 정책을 펼친 것도 있지만은 소련 자체가 사회가 이제 개방화되는 거죠. 고르바초프가 1985년에 서기장이 당선되면서 글라스노스트 즉 개방, 또 페레스트로이카 개혁 이런 걸 주창해가지고 개방화된 거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1980년대 말에는 구소련이 붕괴해가지고 여러 개 연방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이 해체가 되고, 그 다음에 동구권이 다 붕괴되고, 독일도 1989년에 브란덴부르크 문이 무너지고 1990년에는 독일이 통일이 되고 이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980년대 말은 그야말로 공산주의 세력이 붕괴되는 그런 과정인데요. 그거의 가장 큰 공로자는 미국의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89년 초에 이제 퇴임을 하죠. 자신의 집권 8년 동안 부통령을 했던 분이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죠.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저기 제럴드 포드 대통령 시절에는 중앙정보부장도 했었고, 닉슨 대통령 때는 저기 중국 연락관 역할도 했었던 분이 레이건 대통령 때 부통령을 했었는데요. 그분이 바로 아버지 부시입니다.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 때 부통령을 했던 아버지 부시, 즉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가 1989년부터 93년 초까지 공화당으로 미국의 대통령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89년 초에 이제 레이건 대통령 물러난 지 5년 후인 1994년에 영부인이었던 낸시 여사가 발표를 합니다. 남편이 알츠하이머 병으로 투병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 퇴임하고 5년이 지난 1994년에 알츠하이머 투병 사실이 언론에 전 세계에 대해서 특필이 됐는데요. 그로부터 10년 동안 알츠하이머 투병을 하다가 2004년도에 서거하셨습니다. 2004년도에 사망하셨는데 1911년생이니까 만 93년 사셨습니다. 만 93년. 그래서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역대 대통령 최고령자입니다. 미국 역대 대통령 최고령인 93세의 나이로 2004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 기록을 깬 분이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죠. 후임자로서 41대 미국 대통령을 하는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대통령, 이른바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전임자인 로널드 레이건의 최상수 역대 대통령 기록을 깹니다. 언제 사망했을까요? 아버지 부시는 1924년생인데요. 지미 카터와 동갑이고 1924년생인데 2018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만 94세에 돌아가셨습니다. 2018년에 만 94세에 41대 미국 대통령 아버지 부시 대통령, 즉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대통령이 2004년도에 94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으니까 로널드 레이건보다 한 살 더 사셨다 이런 뜻입니다. 여하튼 아버지 부시, 그 다음에 빌 클린턴, 아들 부시 대통령 세 분에 관해서는 내일이나 모레 말씀드리겠고요. 오늘은 이제 레이건 대통령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은 그 다음에 지금부터 24년 전인 1999년에 미국의 공영방송국 CS판에서 국민들 대상으로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군지를 묻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랭킹을 매겼는데요. 그 당시에 1999년도에 조사할 때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 대통령 집권 시기입니다. 그때 조사했을 때 랭킹 1위가 누굴까요?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랭킹 2위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랭킹 3위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 랭킹 4위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랭킹 5위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랭킹 6위가 바로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입니다. 로널드 레이건. 이런 식으로 상위권 6분 중에 6등이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그 다음에 하위권은 빌 클린턴 대통령 그 당시에 현직 대통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41등까지 있는데 그 중에 36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위권이었습니다. 가장 꼴등이 누구냐? 바로 링컨 대통령보다 바로 전임자, 링컨 대통령의 전임자였던 15대 대통령 제임스 뷰캐넌 대통령이 꼴등입니다. 그분은 미국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총각 대통령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분입니다. 제15대 대통령 제임스 뷰캐넌이 링컨 대통령 바로 전임자인데요. 유일한 미국 헌정사상 유일한 총각 대통령이고 그분은 그 인기도 조사에서 꼴등을 했었습니다. 여하튼 지금까지 오늘은 제 38대 대통령 제럴드 포드,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그 다음에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이상 세 분에 관하여 말씀드렸고요. 제럴드 포드는 이제 공화당, 지미 카터는 민주당, 로널드 레이건은 공화당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걸 하나 간단히 말씀드리면 1900년부터 올해 2023년까지 총 123년 동안이지 않습니까? 총 123년 동안 역사에서 공화당이 더 집권을 많이 했을까요? 민주당이 집권을 더 많이 했을까요? 퀴즈입니다. 퀴즈. 1900년, 즉 20세기가 시작된 1901년부터 21세기인 현재 2023년까지 123년 동안 미국 대통령들이 있었는데요. 공화당이 더 많이 집권했을까요? 민주당이 더 많이 집권했을까요? 정답은 공화당이 64년 동안 집권했고 민주당은 59년입니다. 공화당 64년, 민주당 59년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하긴 하죠. 미국은 양당 체제가 국권이 구축이 되어 있는 최선진국이다 보니까 비슷한데 그래도 미국은 진보 성향의 민주당보다는 보수 성향의 공화당이 5년 정도 더 집권을 했다 그런 취지입니다. 물론 현재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은 민주당 정권이긴 한데요. 자, 그 다음에 태쿰스 저주 관련해 가지고 태쿰스 저주에서 풀렸던 첫 번째 케이스가 1980년에 당선된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이고 그 다음에 또 20년 후에 2000년에 당선된 제43대 미국 대통령 아들 부시 대통령이 태쿰스 저주에서 풀린 두 번째 케이스고 또 20년 후인 2020년에 당선된 현재의 미국 대통령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 이분은 아직 임기가 진행 중인데요. 이분이 태쿰스 저주가 적용될지 안 될지는 누구도 장담은 못합니다. 이제 재선에 도전 선언하셨는데요. 이제 아무 사고 없이 건강하게 만수무강 하시기를 간곡히 이제 기원 드리면서 태쿰스 저주가 적용되지 않기만을 소망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세 분의 미국 대통령에 관하여 장시간 한 1시간 40-50분 촬영한 것 같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자전거 퇴근길에 한강 자전거길 달리다가 벌레가 이렇게 갑자기 부딪혀 가지고 눈이 좀 따끔거리고 충혈 이런 게 있는데요. 좀 불편을 끼쳐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 그래서 다시 38대 대통령 제럴드 포드는 대통령의 도덕성을 회복했다라고 평가받고 그 다음에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는 실패한 도덕 정치 그러나 퇴임 후에 평화의 사도로 부활하다라고 평가받고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은 공산주의의 붕괴를 주도하라라는 것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자,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1966년에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지냈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할리우드 배우 출신이다 보니까 할리우드가 있는 캘리포니아주 주지사를 1966년도에 했는데요. 물론 공화당으로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소속을 바꾼 상태에서 공화당으로 1966년에 캘리포니아 주의 주지사를 했었고 1980년에 미국의 40대 대통령으로 당선돼서 8년 동안 미국의 대통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역대 대통령 인기도 순위에서 6위입니다. 6위. 자,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